자, 341번 먹이관계와 생태 피라미드 문제풀이 시작합니다. 첫 번째, 자, 먹고 못 끼는 게 아우 복잡해. 먹이 그불이야, 먹이 사슬이야? 그불이죠. 이렇게 복잡할수록 생태계가 안정적이다. 왜? 하나가 뒤져도 다른 거 먹으면 되니까. 됐죠? 그래서 종다양성이 발달할수록 우리는 생태계가 안정적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참새하고 올빼미는 모두 소비자다. 맞죠? 다른 거 먹죠? 들쥐라고 했어. 들쥐 여기 있네. 자, 생산자를 먹으니까 1차라고 해도 되고, 얘를 먹는 게 메뚜기 1차, 1차를 먹는 게 얘니까 얘가 2차일 수도 있죠. 그렇죠? 그래서 맞네요. 메뚜기와 다람쥐는 동일한 영양 단계에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메뚜기 여기 있고요. 그다음 다람쥐 여기 있습니다. 전부 뭐에 해당되는 거야? 동일한 영양 단계 1차 소비자. 맞네요. 정답은 5번. 자, 그다음 344번 안정한 생태계라고 했는데 빛 에너지를 직접 이용할 수 있는 건 생산자밖에 없어요. 됐죠? 근데 이 생산자는요, 지가 쓰고 남는 걸 전달하지. 그래서 이 녀석이 1차 소비자에 해당되는 거고, 그 다음 1차 소비자도 역시 쓰고 남는 걸 2차 그런 식으로 전달되는데, 야, 사태나 배설물을 처먹처먹 한다고 했으니까 이건 분해자야. 맞아? 여기 2차, 3차 없습니다. 그 다음 전부 생산자, 1차 소비자, 분해자, 생태계를 구성하는 생물적 요소이기 때문에 세포 하는 애들이야, 안 하는 애들이야? 하는 애들. 그래서 여기서도 열 나오고, 여기서도 열 나오고, 여기서도 열 나옵니다. 이때 방출되는 열은 다시 돌아와? 아니, 안 돌아와.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는 스쳐 지나간다라고 했고, 여기서 이런 일은 벌어진다고 했지. 무기물이 유기물로. 그 다음 유기물. 맞아? 그 다음 얘는 유기물이 무기물로. 그 무기물이 여기로 돌아가서 물질은 순환할 수 있다. 하지만 에너지 순환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 그 다음 이 생태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려면 반드시 요게 지속적으로 공급돼야 돼. 그렇죠? 태양 에너지는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어 없어? 있죠? 가운데 주기열성이기 때문에 중심부 수소 핵융합 반응에 의해서 빛 에너지가 질량 요소 내에서 나와. 그렇죠? 앞으로 50억 년 남았어. 그렇지? 그래서 이 빛 에너지를 지속적으로 발달할 거야. 자, 1번 N 생산자자 맞습니다. 기억 디귿은 모두 열 에너지 세포호흡에 의해서 맞아요. 가연 2차 소비자 없죠? 정답은 모두 다 5번. 자, 342번 어떤 생태계에서 생산자의 과합성 결과 생성된 양분이라고 돼 있어. 저 양분이 유기양분, 포도, 땅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고, 이런 것들이 모이면 녹말, 그렇지? 이런 애들로 바뀝니다. 자, 낙엽으로 떨어져 소모될 수 있죠? 생산자의 생장에 사용할 수 있죠? 1차 소비자의 먹이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상위 영양 단계로 일부만 저장되죠. 일부만 전달됩니다. 왜? 쓰고 남는 거 전달되는 거예요. 됐어? 그래서 하위 단계에서 상위 단계로 갈수록 에너지 이동량 감소한다고 했어. 생산자의 세포호흡으로 생명을 유지하는 데 쓰이면서 이때 열 에너지가 나오는데 열 에너지는 다시 사용할 수 없다. 정답은 4번이네. 자, 생태계에서 일어나는 에너지 이동이라고 돼 있어. 아까 얘기했지. 하위 단계에서 상위 단계로. 이게 뭐야? 생산자에서. 이게 뭐야? 1차, 2차, 3차 이런 식으로 갈 거다. 그때 이동하는 에너지 양은 점점점 감소할 것이다. 왜 감소한다고 했어? 이유는 간단하죠? 쓰고 남는 걸 보내니까. 그렇기 때문에 개체 수는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죠. 자, 그러면 생태계에서 에너지는 먹이 관계를 따라 이동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는 하위 영양 단계에서 상위 단계로 이동하죠. 맞아요. 위에서 아래로 이동하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상위 영양 단계로 갈수록 전달되는 에너지 양은 점점 줄어들지. 쓰고 남는 거 저장하고 그다음 그걸 보내니까. 정답은 기억 니은 3번. 아이고. 좀 밑으로 야, 잠깐만. 이건 D 문제까지 있잖아. 아이고, 개 짜증나네. 그냥 해야지 뭐. 생산자 다음에 1차고 2차. 뭘 보면 알 수 있어? 여기 보시면은요. 에너지 피라미드라고 했는데 이게 에너지건, 개체수기건, 상대량이건 아래부터 윗단계로 갈수록 하위에서 상위로 갈수록 줄어듭니다. 됐죠? 그 다음 내가 이런 것도 알려줬지. 이거 봐봐. 어떤 면적 1제곱미터당 하루에 280kcal의 에너지를 흡수한다. 그런 뜻이야. 생산자는. 자, 그때 내가 에너지 효율 따질 때는 어떻게 한다고 했어? 전 단계분의 현 단계라고 했지. 그래서 1차 소비자의 에너지 효율은 280분의 26.8. 얘는 26.8분의 1.2. 얘는 1.2분의 0.1. 그 다음
처음과 끝에 최종으로 따지면 280분의 0.1 이런 식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1번. 기억은 1차다. 기억은 2차. 니은이 1차. 버섯은 여기 들어가지 않아요. 에너지는 니은에서 기억으로 하위에서 상위로 이동하죠. 맞네요. 그 다음 아래 단계에서 위 단계를 갈수록 개체수 줄어들고요. 맞아? 에너지 이동량도 줄어들고요. 대신 상위 영양 단계는 몸집이 커지지. 에너지는 조금밖에 안 들어왔는데 소비되는 게 손실되는 게 많아 봐. 그러면 몸집 유지하기 힘들어. 그래서 에너지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몸집은 커진다고 했어. 자, 넘기시고 기억이 2차네. 자, 아이고. 자, 에너지 피라미드가 상위 영양 단계로 갈수록 줄어드는 피라미드 형태는 이유가 뭡니까? 하위 영양 단계에서 그치? 사용하고 남은 에너지가 전달되므로. 그래서 줄어들 수밖에 없죠. 자, 348번. 생태계 평형입니다. 생물들 사이에 먹이 관계 유지. 맞아요. 먹는 게 짱입니다. 종다양성이 높을수록 생태계 평형이 잘 유지된다. 왜? 하나의 생물체가 뒤져도 다른 생물체가 그 자리 차지할 수 있어. 그래서 이걸 우리가 먹이 그물이 복잡하다. 그래서 먹이 그물이 복잡할수록 생태계 평형이 잘 일어난다. 먹이 관계가 복잡할수록 맞아요. 먹이 관계는 각 개체군 개체수에 영향을 미치죠. 생태계를 구성하는 생물의 종류, 개체수 등이 균형을 이루면서 안정적 유지. 그래서 우리는 이게 피라미드 꼴이다. 문제 풀 때도 많다 적다로 푸는 거야. 됐죠?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다. 347번. 방금 전에 얘기한 겁니다. 풀, 늑대, 사슴. 풀은 생산자, 늑대는 소비자인데 사슴보다 위에 있으니까 얘는 생산자, 얘는 2차, 얘는 1차 소비자죠. 자, 그러면 여기 생태계가 안정됐다고 했으니까 개체수도 당연히 제일 많은 게 생산자가 돼야 되지. 그 다음 1차, 2차가 되겠죠. 됐죠? 그 다음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잘 봐. 생산자가 늘어나니까 한 템포 줄어서 1차도 늘어났어. 1차가 늘어나니까 2차 늘어났어. 2차가 늘어나니까 얘 줄어들었어. 그쵸? 맞니? 이런 식이죠. 자, 그러면 A는 빛 에너지를 이용해 양분을 만든다. 맞아, 생산자. T일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에너지양이라고 했네. 에너지양은 얘가 제일 많지. 그러면 적고 더 적어. 이동되는 게 쓰고 남는 거 저장되니까. 그래서 B가 C보다 많다. 맞아요. 그 다음 C는 2차 소비자. 맞네요. 5번. 자, 349번. 먹이 관계가 간단해. 먹이 사슬. 이때 요 D가 D지면 뱀도 D죠. 매도 D죠. 그렇죠? 하지만 여기에서 G가 D져도 늑대는요. 딴 거 먹으면 되지. 토끼 먹으면 되지. 맞아? 안 D죠. 가에서 G의 개체수가 변하면 뱀과 왜 개체수도 변한다? 멸종되죠. 자, 그 다음 나에서 옥수수의 에너지 중 일부가 쓰고 남는 게 메뚜기. 옥수수 남은 게 메뚜기. 맞죠? 그 다음 생태계 평형은 나에서가 가에서보다 잘 유지된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해? 먹이 관계가 복잡한 먹이 그물. 정답은 그래서 전부 다입니다. 5번 넘겨. 자, 350번. 눈신토끼하고 스라소니. 눈신토끼는 스라소니 밥이죠. 그래서 먹히는 애들 눈신토끼가 피식자, 먹는 애가 포식자죠. 그래서 지금 현재 보시면은요. 눈신토끼가 지금 현재 봐봐. 스라소니가 많으니까 눈신토끼가 줄어들었어. 얘가 줄어드니까 얘도 감소했네. 감소하니까 늘어났네. 늘어나니까 좀 있다가 늘어났네. 이렇게 식이지. 그쵸? 자, 그래서 기억부터 보자. 스라소니는 눈신토끼의 포식자다라고 돼 있어. 맞죠? 얘는 피식자, 얘는 포식자. 눈신토끼의 개체수가 증가하면 얘가 증가하면 스라소니도 증가하죠. 자, 그 다음 눈신토끼와 스라소니 개체수는 주기적으로 변동한다라고 돼 있어. 잘 봐. 여기 간격. 비슷하지? 그치? 주기적. 정답 그래서 기억 디귿 몇 번? 3번. 자, 그 다음 352번. 이런 문제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 쓰라고. 생산자 1차 2차. 그 다음 옆대구리에다 이런 식으로 해놓고 번호를 붙이면서 하는 게 좋아요. 문제에서 뭐라고 했어? 1차 소비자가 일시적으로 증가했대요. 이렇게. 이게 1등이에요. 그렇죠? 그럼 얘가 증가하면 이론적으로 생각해봐. 얘도 증가하겠지. 2등. 얘는 감소하겠지.
2등. 됐어? 그러면 얘가 감소하니까 얘는 원상태로 돌아올 거야. 3등. 그럼 얘는 더 이상 건들 필요 없어. 그치? 원상태로 돌아오면 끝난 거다. 여기. 그러면 요거 3번 때문에 얘는 늘어나겠지? 4등. 그럼 얘가 줄어드니까 얘 줄어들겠죠? 4등. 끝. 됐습니까? 자, 볼게요. 1차 소비자의 개체수가 일시적으로 증가한다. 이게 1번이에요. 그럼 2차 소비자가 증가할 거야. 생산자는 감소할 거야. 얘가 2등. 그 다음 3등이 누구야? 1차 소비의 개체수가 감소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4등이 뭡니까? 요거 4등이죠? 4등은 2차는 감소하고 생산자는 증가해서 회복되는 거죠. 자, 기억은 증가. 땡. 자, 그 다음 다는 1차 소비자 개체수는 먹이관계에 의해 변한다. 맞아요. 먹이관계 특히 누구야? 생산자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줄어들죠. 그 다음 라에서 그 다음 이거 하나 더 써야겠다. 야, 니들 이거 3번이 왜 일어났어? 얘가 줄어든 이유는 생산자가 줄어들어서 얘가 줄어든 것도 있지만 2차 소비자가 늘어서도 그렇지. 그래서 2차가 늘어서 이것 때문에 줄어든 거죠. 두 개 동시에 먹을 게 없고요. 그 다음 나를 잡아먹는 새끼가 많아. 그러니까 나는 줄어들 수밖에 없죠. 3번이 일어난 이유는 생산자가 줄고 2차가 늘어나서. 자, 라에서 생산자의 개체수는 증가하고 라고 했어. 생산자 증가, 2차는 감소. 맞네요? 정답 니은디귿 몇 번? 4번. 자, 351번. 자, 문제에서 뭐라고 했어? 증가했대요. 그럼 나 이거 한번 다 해볼게. 얘가 증가했습니다. 얘가 1등이야. 얘 증가하면 얘 감소하겠지. 2등. 됐죠? 그러면 여기 있는 2차 소비자도 어떻게 돼요? 얘도 증가할 거야. 2등. 그럼 2차가 증가하고 그 다음 생산자가 감소했으면 얘는 증가했던 녀석 이게 1등이 다시 내려올 거야. 이게 3등이야. 됐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된다? 얘가 감소하니까 얘 줄어들고 얘는 늘어나겠지. 그래서 이거부터 뭐 찾는 거야. 자, 그래서 요거 증가한 다음에 2등을 찾으면 위에는 증가, 아래는 감소. 증가, 감소 1등. 그 다음에 이제 얘가 증가하고 얘가 감소했기 때문에 얘가 감소하죠. 1차 감소하는 거 2등. 얘가 감소했으니까 얘도 감소하고 얘는 증가하겠죠. 3등. 정답은 디귿, 니은, 기억. 이거 무슨 관계? 먹이 관계 때문에 그렇죠. 자, 그 다음 353번. 환경 변화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자연재해는 생태계 평형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셔야죠. 인간 활동은 항상 생태계 평형을 유지하는데 말도 안 되죠. 대부분 파괴하죠. 환경 변화는 먹이 관계를 파괴하여 생태계 평형을 깨뜨릴 수 있다. 맞아요. 이것 때문에. 급격한 환경 변화가 일어나도 생태계는 항상 틀렸죠. 그다음 생태계에서 한 생물종이 사라져도 다른 생물종 영향을 받을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 같은 경우 만약에 쌀이 대량 멸종됐다고 해봐. 당장 뭐 먹고 살 거야? 그렇죠? 떡볶이도 못 먹고 떡도 못 먹고. 그렇지?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자, 그 다음 354번. 생태계 평형을 깨뜨릴 수 있는 환경 변화를 옳지 않은 거라고 돼 있어. 5번은 유지시키는데 사용하는 거죠. 정답은 5번이고요. 357번입니다. 생태계 평형을 유지시키는 노력. 종다양성이 높을수록 생태계 평형이 잘 유지되므로 외래 생물을 도입하는데 우리가 허가를 해줘야 되죠. 이걸 도입해서 우리나라에 무슨 영향을 미치느냐? 좋은 거냐 나쁜 거냐? 무분별하게 밀수 같은 거 하면 안 됩니다. 지구온난화 같은 기후변화는 생태계 평형을 깨뜨릴 수 있으므로 이산화탄소 배출량 줄이기 위해서 국제협약 같은 거 하죠. 맞네요. 무분별한 개발은 안 돼요. 그래서 환경영향평가 해서 야, 환경에 미비에 영향을 많이 안 줘. 그럼 개발. 야, 이거 했다가 천연유전물 누구 싹 다 죽는데? 그럼 개발 못함. 정답은 니은디귿 4번. 자, 355번입니다. 이거 얘기했었죠? 카이바브 고원에서 트리거 이펙트. 내 인간이 함부로 개입하면 조투더마.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었지. 초원, 그 다음에 사슴, 그 다음에 늑대. 됐지? 이렇게 있었는데 얘네들이 어떻게 됐느냐? 개체수가
처음에는 어느 정도 보존이 됐을 거야. 근데 인간 개입 때문에 늑대의 개체 수가 확 줄은 거지. 이게 1등이지. 이게 1등이야. 그러니까 사슴수가 확 늘었어. 이게 2등이지.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얘가 확 줄었어. 3등이지. 맞아? 맞아? 그 다음 복원 돼야 되는데 복원이 돼야 안 돼. 안 돼. 왜냐면 늑대를 아예 그냥 다 죽여버렸거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외부에서 늑대 수를 늘린 거야. 외부에서 인간이 다시 요짓거리를 한 거야. 요게 4등. 그러니까 얘가 안정적. 그치? 얘가 5등. 그러니까 얘가 다시 6등이 되는 거죠. 요거. 1번하고 4번이 인간 때문에 그런 거야. 인간이 안 건드렸으면 여기가 사슴이 죽을 일도 없었어. 맞죠? 자, 그래서 지금 현재 보자. 그 결과 사슴의 개체 수가 증가했죠. 그렇죠? 그래서 식물 군집의 양이 감소했어. 그러니까 감소하게 되는 거죠. 함부로 건들지 말라. 그 얘기죠. 증감감입니다. 정답 4번이네요. 자, 그 다음 356번. 1차 소비자인 초식동물의 개체 수가 급증하여 생태계 평형이 깨진 고롱고사 국립공원에 2차 소비자인 아프리카 들개를 도입했다라고 돼 있어.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한번 볼게. 현재 무슨 상태인지. 여기 1차, 여긴 2차, 여기는 생산자야. 자, 지금 현재 1차 소비자가 뭐 했어? 급증했대요. 그럼 생산자는 급감을 하겠지. 그렇죠? 현재 이 상태에 야, 2차 소비자를 좀 늘려보자라고 하는 거야. 이게 인간이 이렇게 개입한 거지. 옳게 개입한 거야. 그러니까 얘는 감소하겠죠? 그렇죠? 얘가 감소하니까 다시 원상태로 묶고 되지. 됐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쓰면 돼? 2차 소비자 증가에 의해 1차 감소 생산자 증가. 이거 쓰시면 정답입니다. 순서가 이렇게 돼요. 요것 때문에 이렇게 된 상태. 그래서 인간이 이렇게 개입한 거야. 이게 인간이야. 인간이 도입한 거죠. 그래서 이게 4등이고 다시 복원된대요. 5등. 됐죠? 자, 358번. 생태계 평형 유지를 위한 노력. 생태계 보존을 위해 법을 제정하거나 그 다음 국제협약 됩니다. 그 다음 생태적으로 보존 가치가 있으면 국립공원 지정. 맞아. 숲이나 공원 등을 조성하고 하천을 보관한다. 맞고. 멸종 위기의 생물종을 보호하기 위해 포식자를 모두 사냥한다. 틀렸죠. 함부로 개입하면 조투도망이다.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그리고 서식지 단편화를 막기 위해 생태통로. 좋죠. 자, 그 다음 359번입니다. 넘겨라. 올라가라. 에이? 할 수 없다. 이렇게. 자, 지금 현재 보시면 아래 단계가 개체수가 많아요. 그래서 요게 1차, 아이고 미안, 생산자, 이게 1차, 얘가 2차, 얘 3차네요. 그 다음 이건 에너지양이야. 개체수도 똑같아요. 니은의 개체수가 일시적으로 감소하면 이렇게 써. 요게 일시적으로 감소한대. 얘가 감소하면 얘도 감소하겠지. 얘는 어떻게 돼? 증가할 거야. 그럼 얘는 어떻게 되니? 감소하겠죠. 이렇게. 됐죠? 그러면 디귿의 개체수는 증가한다? 맞네요. 자, 사슴과 메뚜기는 이렇게 써. 사슴과 메뚜기. 사슴 어디 있니? 여기. 메뚜기 어디 있니? 여기. 생산자 1차. 생산자 1차네. 그래서 얘는 전부 1차예요. 1차니까 디귿. 맞죠? 가에서 토끼가 가진 에너지 일부가 양분 형태로 몸에 저장한 걸 처묵처묵해서. 맞죠? 정답은 전부 다 맞네요. 자, 5번입니다. 자, 오른쪽. 자, 이거는 뭘로 푸는 거야? 생산자부터 3차까지 올라갈 때 생물량이 감소한다. 그래서 요게 바로 제일 많네. 생산자. 이걸로 푸는 거예요. 이걸로. 그 다음 얘니까 1차. 얘니까 2차. 요거니까 3차. 제일 양이 적으니까. 됐죠? 아니면 이걸로 풀어도 되죠. 에너지양으로. 에너지양이 1등, 2등, 3등, 4등. 이렇게 해도 됩니다. 요거 두 개를 푸는 겁니다. 자, A는 3차다. 맞죠? 1차 소비자 에너지양 얼마예요? 라고 하면 37이네. 아니다. 맞지? 37. 1차 소비자 에너지양. 1차 소비자 에너지양. 아, 에너지양이군요. 개체수가 아니라 에너지양이죠. 200이네. 생산자 에너지양? 생산자 2000이죠. 그럼 10이네. 맞네.
상위 영향력으로 갈수록 생물량은 감소하죠. 에너지량도 감소합니다. 그걸로 문제 푼 거예요. 정답은 기억님 4번. 이거 자료 해석이지 뭐. 틀리면 안 됩니다. 자, 그다음 360번. 태양에서 지속적으로 봐라. 빛 에너지를 주게 되면 그거를 누가 생산자가 흡수해서 지가 먼저 쓰고 남는 거 저장. 남는 거 전달. 그러면 이 생산자를 처목처목하는 게 1차. 1차 에너지를 지가 먼저 쓰고 남는 거 전달. 그러면 여기에서 2차 소비자도 지가 먼저 쓰고 남는 거 부분에 저장했다가 뒤지면 사체 배설물을 분해자가 분해를 하겠죠. 이때도 열 에너지가 나갈 겁니다. 됐죠? 됐어? 그때 재밌는 거. 요때 요게 지속적으로 일어나야 된다고 했어. 맞아? 그리고 요 녀석이 받으면서 전달되고 이렇게 해가지고서 잘 봐. 현재 니네 알지? 여기에 100개를 받았다고 하자. 100개. 그럼 여기서 날리고 여기서 날리는 것도 전부 다 더하면 100개. 그냥 에너지는 스쳐 지나갈 뿐이야. 알겠어? 됐니? 여기서 100개야? 그럼 여기서 한 80개야? 그럼 여기 20개 주겠지. 그럼 20개 중에서 쓰면서 하자. 이걸 100개라고 할게. 100개 중에서 여기서 20개 줬어? 그럼 이건 날린 게 80개야 일단. 됐지? 그럼 여기한테 주는 게 2개야. 2개? 그럼 이건 몇 개니? 18개 날렸겠죠. 그 다음 여기서는 어떻게 될까? 뭘로 할까? 산수가 너무 적나? 그냥 2개를 하지 뭐. 그럼 여기서 1개라고 하자. 1개라고 하자. 그냥 내 맘대로 하는 거다. 비율과 따윈 다 무시하고. 그러면 여기선 이쪽으로 갖다 주는 게 얼마야? 하나가 되는 거죠. 하나. 그렇죠? 하나가 되고 그 다음 지가 쓰는 것도 나중에 하나. 그럼 다 더하면 뭐야? 100. 이것도 100. 됐습니까? 이런 식이 되는 거다. 자, 이런 건 나중에 문제 풀 때 보면 한수 문제가 있어요. 그걸 가지고서 이제 문제를 푸는 겁니다. 자, 1번. A는 태양의 비대를 이용하여 양분을 합성, 광합성. 맞아요. A에서 B로 이동한 에너지 양은 B에서 C로 이동한 에너지 요때 에너지가 이때 에너지보다 더 많죠. 그렇죠? 그래서 많네요. 곰팡이는 C 아니죠. 분해자죠. 여기 안 나와 있습니다. 정답은 기억님 3번. 362번. 이건 문제 뭘 푸는 거야? 생물량 개체수로. 개체수가 제일 많으니까 생산자. 이건 2번째니까 1차. 얘는 3번째니까 2차. 그렇죠? 됐니? 생산자 1차, 2차. 자, 보자. A는 생산자다. 그렇지? 1번 시기 동안이라고 했어. 1번 시기 동안 C의 생물량 일정하죠. 변함이 없어. B의 생물량 증가하죠. 얘는 증가야. 그럼 정답은 증가죠. 근데 이걸 만약에 문제를 바꿔서 B의 생물량분의 C의 생물량이라고 하면 일정 밑에는 증가. 그러면 감소가 정답이지. 이런 식으로 알아두세요. 그 다음 두 시기에 B의 개체수 감소로라고 했어. 두 시기에 얘가 감소했습니다. 얘가 감소하니까 얘를 먹는 얘도 감소하겠지. 그렇죠? 그 다음 얘가 이제 감소하게 되면 좀 지나서 A는 늘어나겠지. 생산자. 그렇죠? 자, 그래서 C의 개체수가 감소했다. 맞죠? 정답은 전부 다 맞네요. 왜 안 넘어갔냐? 여기 맞나? 363? 자, 볼게요. 생태계 평형. 여기에 생물체가 3가지가 나옵니다. 해달 나오고요. 성게 나오고 해초 나와요. 자, 그럼 우리가 간단하게 쓰면 이렇게 쓸 수 있겠네? 여기다 표시 한번 해볼게. 여기가 해초. 그 다음에 여기 성게. 너네 성게는 성게군 때문에 알지? 빼쭉빼쭉한 거. 여기는 해달. 요 단계입니다. 자, 일단 해달의 남획이다라고 돼 있어. 인간이 개입해서 해달 수가 확 줄어든 거야. 이게 1등이야. 그러면 남획이니까 1등. 그럼 얘 때문에 어떻게 되겠어? 성게 수는 늘어나겠죠. 2등. 그래서 해초 수가 갑자기 확 감소할 거야. 3등. 됐죠? 됐니? 자, 그래서 요걸 써주면 되죠. 해달에 먹인 성게의 개체수가 증가할 테고 그 다음 이에 따라 성게에 먹인 해초수가 감소했다. 여기까지 3등까지. 그 다음 해달의 남획을
중단했어. 그러면 얘가 이렇게 되겠지. 4등. 다시 원복.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 성계가 감소할 겁니다. 5등. 해초도 증가하겠죠. 그래서 형계의 개체수는 감소할 테고, 그래서 이에 따라 해초의 개체수가 증가했죠. 됐지? 자, 그러면 기억은 증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개체수가 감소죠. 내가 이거 왜 표시하다 말았어? 그래서 감소, 니은은 증가. 땡, 땡. 해달과 성계는 모두 소비자에 해당된다라고 돼 있어. 맞아. 여기서 해초가 생산자거든. 해초가 가진 에너지 일부 중 일부는 성계한테 맞죠? 정답은 니은 이거 4번. 365번. 이거 문제 뭘로 푸는 거야? 에너지양. 그래서 얘가 뭐에 해당돼? 생산자. 얘가 1차, 얘가 2차, 얘가 3차야. 됐지? 자, 그다음 A, B가 각각 무엇인지 쓰고 이유는 무엇입니까? 먹이 관계에 따라, 그렇지? 하위 단계에서 상위 단계로, 그렇죠? 맞아? 자, 자기가 세포호흡에 쓰고 남은 세포호흡에 의해서 열에너지를 방출하고 남은 에너지양을 전달하기 때문에 그렇죠. 잠깐만. 먹이 관계에 따라 세포호흡에 의해서 방출된 열에너지를 뺀 나머지를 하위 단계에서 상위 단계로 전달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너네가 용어를 맞춰서 말 만들어서 쓰시면 됩니다. 넘겨. 그 다음 366번부터 할게. 자, 기억하고 니은이 있는데요. 기억이 늘어나니까 니은은 어떤 일이 벌어져? 일단 줄었다가 늘어났어. 근데 기억하고 니은 중에 기억은 개체수가 많고요. 니은은 개체수가 적어. 아, 네가 포식자야, 피식자야? 피식자고. 네가 포식자구나. 니은이 기억을 먹는구나라는 걸 알 수 있지. 예를 들어서 얘가 1차 소비자야? 그럼 얘가 뭐에 해당돼? 2차. 얘가 생산자? 네가 1차. 맞죠? 개체수 가지고 문제 푸는. 자, 됐지? 자, 그 다음 364번입니다. 식물 군집의 생물량이 감소하여 사슴의 개체수가 감소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사슴의 개체수가 증가하여 식물 군집의 생물량이 감소한다라고 되어 있어. 자, 그러면 지금 하다 볼게. 자, 1번하고 2번은 지금 현재 둘 다 늑대가 없는 상태입니다. 늑대가 거의 없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 있는 생산자가 줄어들었으니까 이렇게 증가한 게 아니라 이게 1등이고 얘가 2등이지. 너 때문에 얘가 감소한 거지. 됐지? 그래서 요게 1등이고요. 그렇다면 얘는 당연히 2등이죠. 됐지? 그 다음 1 때문에 2가 나왔고, 그래서 여기서도 계속 감소하고 있지. 이것도 2등이야. 그래서 얘도 감소하는 거지. 이게 3등이죠. 자, 그러면 1번 가는 2번이죠. 땡. 식물 군집이 가진 에너지의 일부가 사슴 개체의 누군으로. 맞아요. 사슴의 개체수는 늑대 개체수에 의해서만 아니죠. 늑대 개체수 플러스 그다음 여기서는 식물 군집. 식물에 의해서. 됐죠? 왜냐하면 사슴이 1차니까 1차 영향을 미치는 건 2차와 생산자죠.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367번. 2차 소비자의 개체수가 일시적으로 감소했을 때라고 했어. 얘가 일시적으로 감소했대. 이게 1등이야. 그렇지? 그럼 얘가 증가하겠지. 2등. 그럼 얘는 어떻게 돼? 감소할 거야. 3등. 자, 그러면 이제 얘가 감소하고, 맞아? 됐니? 얘가 감소하니까 얘는 어떻게 될까? 감소하겠지. 4등. 아이고, 이거 안 했다. 이거 안 했다.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얘가 증가하니까 얘는 증가할 테고 4등. 됐죠? 얘가 증가하니까 얘는 어떻게 돼? 얘는 감소하죠? 5등. 그래서 얘가 증가하겠지. 다시 한번. 자, 2차가 감소했어? 그럼 1차는 증가할 거야? 1차가 증가하니까 생산자는 감소해. 생산자 감소하면서 얘도 증가할 거야. 야, 이거를 동시에 쓰자. 잘못 썼다. 이렇게 쓰지 말고 2차가 증가하면 1차가 증가하면 얘도 감소하지만 얘도 증가하겠지. 이렇게 동시에 일어나겠죠. 3등.
그러면 얘가 증가하고 얘가 다시 감소했기 때문에 얘는 감소할 거야. 4등. 그러니까 네가 감소했으니까 너는 다시 5등. 됐죠? 이렇게 쓰시면 되겠네. 자, 얘하고 얘는 동시에 일어납니다. 얘 때문에. 됐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할 거고요. 숙제는 실전 대비 평가 2개입니다. 그렇지? 수요일까지 해오세요. 끝!